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의 일면 기사, 주식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개미, 개인 투자자죠. 개미 올해 증시에 100조 원을 쐈다. 100조. 이게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워낙 큰 돈이라서. 이게요,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자치단체가 1년에 쓰는 돈보다도 많습니다. 100조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 56조 원을 투자했고요. 해외에서는 16조 원을 순매수한 겁니다. 순매수니까요. 사고 팔고를 다 합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산 것만 또 따진 겁니다. 예탁금은 이미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돈이죠. 28조가 늘어서 55조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두 명의 인물, 미국입니다. 한 사람은 마스크를 썼고요. 한 사람 마스크 안 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마스크를 쓰신 분은 누구냐면요.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입니다. 이분은 지금 백신 얘기 자꾸 하는데 이거 빨라야 내년입니다. 백신보다 지금은 마스크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이렇게 강하게 쓰고 있죠. 반면에 옆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니다. 백신 곧 나온다. 선거 전에 나온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정치가 미국에서 이른바 대놓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랫분 보시죠. 3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3천만 명까지 갔습니다. 출구 못 찾는 팬데믹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방치도 학대다. 위태로운 코로나 아이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더라도요. 며칠 갔다가 또 며칠은 집에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인천 형제 큰 비극이었습니다. 라면 화재로 본 돌봄 공백입니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입니다. 지금요. 아이들끼리 지내는 게 38%. 예년보다 10%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하루 5시간 넘게 혼자 지내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일을 하러 돈을 벌기 위해 나가신 거죠. 여행가방 참사처럼 양육자 폭력도 빈번하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뭔가를 지금 하긴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지금 택배 기사분들 굉장히 요새 일이 많죠. 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바쁘고요. 그런데 사람 잡는 분류 작업이다. 택배 기사들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의 주 업무는요. 물건을 나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 일하는 시간의 절반을 거기에다 쏟아부었답니다.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을 들어간 거죠. 그러다 정부하고 업계는요. 10,000명을 투입해서 이거 지금 대책을 세우겠다.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이게 파업이 벌어지면 물건 배달에 차질이 빚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급합니다. 지금요. 이 내용도요.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깊은 해설을 해주실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진경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경민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쪽 화면 보겠습니다. 궤변, 새치혀. 이런 말을 아마
지인들 간이라도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들끼리 이런 말이 오갔다면 이거는요 심각해집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불효자는 삽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불효자는 뭐 웁니다.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산다는 거예요. 불효자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사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동학개미 반발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동학개미 이른바 이 미국 시장과는 상관없이 우리 국내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뭔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도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생을 지켰다. 이른바 라면 화재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10살 형의 모습 당시 어땠는지 또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신규 확진자가 145명 다시 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신 거는 100명 아래로 좀 두 자리로 떨어졌으면 하는 건데요. 뭐 떨어질 듯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아예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가 또 나타났습니다. 거리 두기 완화가 성급했나. 2.5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내렸잖아요. 이게 또 성급한 거 아니었나. 뭐 이런 걱정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2단계 완화 섣부른 판단인가. 뭐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좀 소망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 다시 증가세. 당국은 최근 확진자 2.5단계대 감염이다. 수도권발 재유행 아직 안정화 안 됐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세계 누적 3천만 명. 종식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코로나 종식 당분간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최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내려오지 마라. 안 내려와도 된다.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귀성하지 말랬더니 여행. 제주 강원 추석 방역 초비상이다. 그러면은요. 고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추석 연휴 동안 2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지금 뭐 예약 다 끝났답니다.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방역 3차 조치, 그리고 강원 동해안 유명 호텔 리조트도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고향에선 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행들을 많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 방역 당국 여러 가지 설명과 좀 걱정을 내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 친지 방문이나 아니면은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 드리고 있고 또 여행 부분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 감염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저희가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는 감염원이 아직은 지역 사회에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더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좀 더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걸로 봐서 역학조사와 검사 확대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실천들을 계속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걱정을 내놨죠. 이 고향 방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행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당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상황이 좀 약간 답답하게 가고 있어요.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각국의 정부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각 국가들이 보인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은요.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근데 그 3가지도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 하나를 좀 선택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더 심한 나라는 아예 봉쇄를 해버립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백신 개발에 뛰어든 겁니다. 각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뛰어들었죠. 백신 그리고 더해서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겁니다. 약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집단 면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60% 정도가 다 이미 뭔가 감염이 돼서 항체를 갖게 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학계의 어떤 뭐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스웨덴 같은 국가죠. 그런데 이 3가지 방법이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리두기입니다. 뭐 봉쇄냐 해제냐. 그런데 이 봉쇄 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8주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유럽 보셨죠? 사람들이 그냥 막 뛰쳐나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유럽 주요국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여기 또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들 설명이에요. 거리두기 같은 제한 전력은 너무 장기화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료계는 거리두기 효과를 최대 8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추석 연휴 동안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의 한계점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백신 개발입니다. 내년 개발 성공해도 면역 효과 50% 정도 예상. 이거 무슨 소리죠? 개발이 돼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된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 중 일부가 임상 단계에서 잇따라 부작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거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의 백신의 효능은 50% 정도. 이거는요. 백신 맞아도 절반은 감염될 수 있다. 그럼 이거 뭡니까? 백신 효과가 그다지 믿을 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계입니다. 연구를 하고 있으나. 자, 그럼 세 번째 방안은 집단 면역입니다. 스웨덴 등에서 성과를 봤지만 초기 희생 감당 어렵다는 거죠. 지금 스웨덴 집단 면역을 정부 차원에서 선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수천 명대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집단 면역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아랫부분 밑줄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초반에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집단 면역은 그 과정에서 희생이 상당할 것이다. 이거 감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 견해 중에는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집단 면역을 선택할 경우는요. 3만 명 정도의 사망자 각오해야 된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예. 3가지 방안 자세하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뭘 해도 고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 전망이 예. 상당히 밝지 않다. 뭐 이것이 지금 답답함을 이제 더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감염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고 예. 사망자는 거의 100만 명 육박합니다. 95만 명까지 와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세계 전쟁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3가지 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봉쇄, 그다음에 백신,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 이런 데. 우리가 이제 봉쇄를 해가지고 한 국가들이 그럼 성공적이냐? 그럼 사실 재확산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봉쇄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 봉쇄됐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그런 어떤 정신적 해이가 사실 긴장감을 이제 또 낮추는 그런 예. 효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완전히 봉쇄 안 한 상황으로 예.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예. 하고 있는 그런 그나마 부분이 가장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성공한 그렇죠. 나라로 꼽혀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에서는 좀 평가받을 만하고 예. 백신이 이제 나오면 사실 제일 좋지만 이것도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제 이 백신의 예. 어떤 효과가 뭐 면역을 예. 키우는 것에 한 5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항체 조사 발표한 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에서 초기에 사망률이 뭐 굉장히 높다 이걸 떠나서 예. 우리 항체 조사한 거 너무 낮아서 이 방식을 택하게 되면 사실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최근에 조사가 나왔는데 뭐 얼마 안 나왔어요. 그렇죠. 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로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대구에서 이 롤 모델을 찾아야 된다. 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확진자가 안 나오거나 예. 한 명이거나 뭐 굉장히 낮은 숫자로 가는데 예. 제가 개강을 해서 이제 대구를 가면 예. 거의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잘 껴요. 마스크.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긴장감이 한번 크게 그런 예.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대구의 모델을 사실상 전국화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마스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마스크 얘기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바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face mask is more guaranteed to protect me against COVID. I think we're probably looking at late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2021.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roblems with masks. No, vaccine is much more effective. No, we're ready to go immediately as the vaccine is announced, and it could be announced in October. Could be. 자, 미국의 전문가죠. 이 감염병 전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왠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좀 정치적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그 주제에서는 조금 옆으로 누겠습니다. 그 전문가 말씀한 게 있어요. 전문가. 이 마스크 얘기. 마스크가 백신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금은 마스크가 최선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결국 마스크가 답이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김광학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예. 대구의 사례에서도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예. 무엇보다 마스크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태도의 문제가 또 작용이 됩니다. 그냥 턱스크를 한다든지 그냥 마스크를 뭔가 뭐 부주의하게 사용한다든지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해서 식사 중에 대화를 계속한다든지 예. 그런 거면은 마스크를 쓰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마스크라는 것 안에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차피 사실은 예.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계입니다. 지금 봉쇄 효과에 대해서도 8주라고 해서도 그것도 사실 관대하게 잡은 거고 예. 어차피 내년 중후반까지 백신을 통해 면역의 우산이 씌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예.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추적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만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 그건 언젠가는 사실은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교류를 하게 되고 대면이 불가피하다라면은 이제 마스크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주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지금까지 가장 문화적 저항감이 마스크에 대해서 많았던 건 전 미국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일조의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스크가 정치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마저도 마스크가 백신보다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요번에 한 집단 감염이 일었던 공간에서 예. 유일하게 한 명이 음성 반응을 얻었는데 예. 그것은 바로 KF94 마스크를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습니다. 내내 사용하고 있었고 식사 중에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마스크를 둘러싼 자신의 예. 태도와 개인 관리가 제일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은요, 뭐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어울릴 수도 있지만 비대면을 어떻게 보면 실천한다 이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근 평론가. 마스크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이제는 기본이 됐다고 기본.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스페인 독감 예를 자꾸 들죠.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돌았던 스페인 독감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약 한 6가지로 그 전문가들은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그 기류가 뭐냐면 보통의 어떤 전염병이 토착화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연두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바이러스 전염병이었는데 나중에는 토착화돼서 아예 소화질병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질병화된다는 건 전염병과 인간의 어떤 공생관계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건데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더 되다가 공생관계로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 2년 동안 마스크는 기본이고 근데 이제 초기에는 과잉 대응을 해야 되죠. 빨리 막아야 되죠. 막아서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아까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8주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장기, 완전 장기를 바라봐야 된다면 기사에서 아까 몇 가지가 인용이 됐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가 무엇이냐는 거를 과학적으로 좀 더 나와야 된다. 오래 갈 수 있는 거리 두기. 그렇죠. 업종별로 사실은 그러니까 업종별로 달라야 된다. 즉 노래방 업주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우리가 PC방과 왜 다르냐. 고위험군으로 12개 다 똑같은데 PC방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의 예지만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각각의 업종마다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이냐에 대한 정교한 것을 차이를 좀 둬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업주들을 설득하고 그런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장려를 해서 고위험군에서 중위험군으로 뭐 중위험군에서 아예 없이 이런 어떤 신축적인 그런 거리두기에 대한 방안이 이제 나와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초기 단계의 그런 시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안. 그중에 백신은요 아직 모릅니다. 불투명해요. 그리고 집단 면역 이거는 초기에 너무 많은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리 두기를 선택을 한 상황인데 그 거리 두기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마스크와 함께 오래 갈 것 같은데 가장 좀 치밀하게 지금은 좀 더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은 올해 추석 연휴 때 이제 고향을 찾으시지 않을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내용이 좀 있군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못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분들도 그래, 올해는 내려오지 마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또 넘어가기는 섭섭하니까. 불효자는 삽니다. 20만 원이 넘는 선물을.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대신에 선물을 좀 넉넉한 걸로 보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요. 뭔지 아시겠죠? 한우 프리미엄 세트의 아주 전용 샘플처럼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기가 일단 좋습니다. 색깔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아마도 이거는 되게 좋은 굉장히 좋은 소금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양념 종류 같아요. 같이 핀 프리미엄 한우 세트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코로나의 귀향길 포기하면서 한우 와인 등 고가 선물들이 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만 원 이상 선물 매출이 42%나 늘고 있다는 거죠. 못 가는 대신 좀 넉넉한 물건을 좀 보내드리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이번 추석 연휴 때 고향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도 참 정말 힘든데요. 저는 사실 그 본가가 경북 그리고 또 처가가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은 한 1000km씩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 수포 전파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어르신들 코로나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내려가지 못하는 불효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못 내려간다고 다 알려드렸어요? 네, 일단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저 또한 그 불효자가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셨어요? 아니 사실 거예요? 근데 참 매일 경제의 어떤 그 헤드라인이 너무나 절묘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불효자 내려가지 못해서 불효자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대의 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려가지 못하는 미안함에 선물도 사지만 사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현금도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황금 비율을 어떻게 맞출까 아마 각각 집에서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는 좀 뭐 20만 원, 100만 원, 저 밑에 뭐 어디 뭐 굉장히 100만 원 비싼 것도 넘는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서민들한테는 조금 동떨어진 예. 그런 부분이지만 정부도 최근에 보면은 김영란법 이런 부분을 있어서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한 선물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렇죠. 했지 높였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그렇듯이 최근에 지금 농수산물 농어촌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고가물은 고가대로 하지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일석이조 전략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불효자는 삽니다인데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효자는 보냅니다. 이렇게 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